e스포츠 피파 온라인 3 탑1을 찾아갑니다. e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5. 안녕하세요, 전지혁입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이번 리그 우승 5천만 원, 준우승 2천만 원의 상금을 걸고 피파 온라인 3 탑 12가 모였습니다. A조부터 D조까지 조별 풀리그로 보내드리는 12강전, 각 조의 1위와 2위만이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순위는 승점을 기준으로 하고 동점일 경우 골득실 이후 다득점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A조 경기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매치죠. B조의 경기가 마련돼 있습니다. B조에 나선 세 선수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난주 개막전을 장식했던 A조, 그들의 경기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결과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지난주 A조 경기 결과입니다. 최연석, 김정민, 김승석 선수가 모두 6세트에 걸쳐서 경기를 치렀는데요. 결과는 3승 1무 0패로 김승석 선수가 모두 이겨서 10점을 따내고 조 1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개막전부터 노련한 최연석 선수는 물론이고 지난 시즌 우승자를 상대로 그라운드를 제대로 누볐는데요. 그의 무패 행진이 계속될지 다음이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 선수는 총 1승 2무 1패를 했던 조 2위를 결과로 했던 김정민 선수가 또 2위를 해서 8강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타이틀에 비해서 첫 경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죠. 본인도 이제 침착하지 못했던 것과 또 스쿼드의 아쉬움을 표했는데 다시 재정비할 시간 충분하니까요. 김정민의 진가, 공격적인 플레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8강전에서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선수를 살펴봤는데 이것 또한 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김승섭, 김정민 선수 기존 3억 EP와 함께 각각 1억 EP를 추가로 받았고요. 골 득실자 1점당 2천만 EP가 추가돼서 8강에선 각각 4억 6천만 EP 그리고 4억 4천만 EP를 스쿼드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 라운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장한 선수들의 스쿼드와 전략 어떤 모습일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것 또한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또 12강전 두 번째 B조의 경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B조 장동훈, 강성훈, 양진모 선수가 승리를 가리게 될 텐데요. 명경기를 만들어낼 3인의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장동훈 선수입니다. 구단은 바로 첼시고, 구단은 수원 삼성이고 약 구단 가치는 3억 1천만 EP가 되겠습니다. 주요 선수는 11시즌 질라탄, 10시즌 애쉬양, 09시즌 사람수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선수는 두 번째 예선전을 통과해서 어렵게 본선 무대에 올라온 만큼 가워도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예선전을 통해서 누구보다 강한 멘탈로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을 선보였는데 오늘 본선에서는 어떨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바로 강성훈 선수입니다. 구단은 첼시고요. 구단 가치는 2억 5천만 EP가 되겠습니다. 주요 선수는 08시즌 제라드, 10시즌 비디치, 11시즌 이브라이모비치, 질라탄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강성훈 선수는 패드 플레이어의 장점을 잘 보여준 선수인데요. 개인기는 물론이고 전술과 스쿼드에서도 높은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개인전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좀 긴장할 텐데 이번 시즌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진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철벽수기, 굉장히 좀 토 나오는 수비로 유명한 선수죠. 수비의 최강자라는 별칭이 붙은 선수인데요. 전술과 스쿼드면서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단은 사우샘프턴이고요. 구단 가치 약 2억 6천만 EP가 되겠습니다. 주요 선수는 10시즌 로벤, 14시즌 밀러, 09시즌 드록바 선수가 되겠습니다. 양진모 선수는 특히 수비력과 멘탈이 굉장히 극과 극인데요. 유독 첫 경기 승패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기가 좌지우지 됐었는데 오늘은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선수를 살펴봤는데 생방송에 또 하나의 묘미가 있죠. 바로 이벤트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현장은 물론이고 시청자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승자를 맞춰라. 네,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문자 샵 5855로 응원하신 선수 이름을 보내주시면 또 승자를 맞춰주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1억 EP와 월드베스트 선수팩 등 다양한 상품을 드리게 됩니다. 네, 저희가 있는 이곳은요, 강남에 위치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넥슨 아레나에서는 오늘도 500여 명의 관람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이 생생한 현장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터파크에 들어오셔서 챔피언십 2015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피파 온라인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BTV, 올레TV, B플러스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2015 피파 온라인 3 탑1을 찾는 그 두 번째 무대 e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5 조별 풀리그로 보내드리는 B조의 경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조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을 걸러내는 예선이기 때문에 2등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워낙 다 잘하시는 분이라 자신은 있는데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요. 쉽다 생각드는 선수는 없는데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저를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둘 다 잘하지만 강성훈 선수가 저한테 좀 많이 강했었어요. 강성훈 선수가 조금 더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의주시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장동훈 선수는 긴장을 많이 하시면 좀 쉽게 제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공정한 룰인 것 같아요. 모두 똑같이 3억 2피로 시작되는 거니까 특색이 이제 잘 표현될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도 3억 스쿼드였기 때문에 딱 3억 스쿼드에 어떤 선수가 좋은지 딱 알고 있거든요. 원하는 선수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제 공정한 것 같아요. 공격적인 것을 좀 중점을 많이 둬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유리한 대회 진행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드록바를 가장 10시즌 드록바 개인적으로는 공구 시즌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몸싸움이랑 속력, 가속력 모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많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할 예정이고요. 유저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즐겜 했으면 좋겠어요. 얼굴 붉히지 않고. 저한테는 일단은 유리한 대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를 좀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습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목표는 조에서 일단은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김민재 선수랑 이제 항상 같이 대회를 나왔었는데 부담감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편안하게 게임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연습만 좀 하면은 우승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스포츠 피파 온라인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5 조별 풀리그 경기 12강전 B조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선입니다. 오늘 또 말씀 역시 김동환 한승엽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그 지난주 경기 이제 A그룹의 경기를 보내드렸었는데 A조 경기를 통해서 두 명의 선수가 올라갔고 그 선수들이 보여준 플레이 안에 분명히 인상 깊은 플레이를 펼치는 그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선수의 특성을 잘 이용하는 그런 경기도 많았었고 뭐 게임상의 특징도 살리는 그런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축구와 게임의 미묘한 그런 매력 차이들 이런 것이 함께 융화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같은 경우 로스터 업데이트가 이제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4 시즌 선수에 관련된 관심들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지난번 경기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다양한 선수들이 선을 보였었지만 14 시즌 선수에 대한 기대가 다음 주 말씀드렸다시피 로스터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욱더 관심을 받을 것 같고 네. 챔피언십에서도 오늘 경기를 펼치는 선수 중에도 14 시즌 선수를 사용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특히나 이번 챔피언십은 성장형 스쿼드를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승패 여부가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로스터 업데이트 때문에 그 14 시즌 선수에 대한 그 과감한 투자들도 있고 자신의 선수들은 이제 교체하는 그 선수들도 있는데 팬 여러분들도 계신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와 그 지난 경기를 통해서 지켜봐야 할 14 시즌 선수들도 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도 지금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번 시즌에 주축되는 선수들이 뭐 게임에서도 포그바라든지 그렇죠. 마티치 선수가 있고 뭐 기성용 선수 이 센트럴 미드필더들이 자원들이 최근에 현대 축구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네. 중앙 미드필더 자원들이 14 시즌에 좋은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을 포함한 경기가 오늘 역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B그룹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바로 오늘 첫 번째 B그룹의 경기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양 선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두 명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성훈 선수와 양진모 선수가 오늘 첫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선수는 이제 강성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 이미지가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전 방송 대회는 첫 출전이기 때문에 약간 긴장한 모습 없지 않아 있는데 뭐 다른 타 리그에서도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WCG 피파 국가대표까지 이제 경험은 있었고 기타 대회에서도 인상 깊은 활약을 보였던 강성훈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익숙한 얼굴 바로 이제 양진모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모 선수 하면 아무래도 수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양진모에게 한 골을 먼저 내주는 순간 경기를 포기해라 라는 말을 많은 유저들이 할 정도로 수비력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톤아웃과 같은 수비력, 이런 것들이 양진모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는 골득실에 의해서 주어지는 EP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자신의 스쿼드를 더욱더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경기 전에 만났을 때 양진모 선수가 말하길 나는 이번 시즌 공격적으로 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단계 정도 라운드가 지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1억이나 2억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시즌이 되겠는데, 양진모가 수비 말고 공격적인 측면 어떤 것을 보여주게 될지, 자, 양 선수가 준비한 그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훈 선수의 포메이션입니다. 예, 3-4-3의 형태이지만은 뭐 드록바와 토레스가 중앙 쪽으로 파고들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예, 맨유의 그 바날 감독이 시즌 초반에 썼던 이 다이아몬드의 미드필더를 두면서도 3백을 두는 형태, 이것이 가장 좀 비슷한 점인 것 같고, 네. 베일과 호날두 측면에 역시 스피드 있는 선수들이 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라드 선수가 중원에 있기 때문에 제라드의 공격 가담을 또 많이 볼 수가 있는 포메이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시프트한 경기에서 뭐 펠라인이가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을 보여줬는데, 컨디션 좋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강성훈 선수는 중용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쪽 측면에 있는 벨과 호날두 선수가 중앙 지역의 수비를 많이 도와줄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이 펠라인의 컨디션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전선 수치에서는 뭐 특출난 점은 없습니다. 이 강성훈 선수가 같은 클럽원인 김정민 선수와 똑같은 3-4-3 스쿼드를 사용 중에 있는데, 네. 강성훈 선수는 원래는 포백을 사용하던 유저였어요. 근데 이 김정민 선수의 3-4-3 스쿼드를 보고 실제로 자신도 플레이를 해보니까 공격 루트도 다양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스스로 좀 써보니 장점이 많은 포메이션 같아서 이번 챔피언십에서 적극적으로 나도 측면 지역을 공략하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측면 지역에 장점이 많은 10시즌 유럽클럽 대항전 선수를 많이 스쿼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무엇보다 이 방금 클릭이 됐었던 가레스 베일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측면에서의 활약 여부가 강성훈의 승패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게 될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장면에서는 최근에 그 베일이 약간 주춤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 오늘 경기에서는 강성훈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진모 선수입니다. 양진모 선수의 흐름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야야 투레와 보드베르 중원 쪽을 단단히 만들어놨죠. 야야 투레의 빌드업 과정 기대할 수가 있고, 역시 뭐 헐크나 밀러, 양진모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경기를 보게 되면 측면에서의 그런 수비 역할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좀 아래쪽에 무게감을 두는 형태, 공격적인 변화를 줬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의 포메이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시즌 뱅상 콤파니 아무래도 하향이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최근 모습이 좋지 못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진모 기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4시즌 콤파니 같은 경우 강화를 많이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편에 속하지 않는 선수라서 맨체스터 시티의 오리지널 스쿼드를 구성하시는 유저분들도 많이 사랑을 하는 콤파니가 되겠는데, 마침 컨디션도 뭐 준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 같고요. 14시즌 라모스 또한 뭐 꾸준히 상향을 받았던 선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컨디션이 좋지 못함에도 라이트백과 센터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의 자원이기 때문에 양진모 선수가 스쿼드에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4시즌 스쿼드 그리고 14시즌 선수를 양진모 선수가 많이 포함시킨 것이 눈에 띄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강성훈 선수, 양진모 선수 승자 예측 이벤트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에게 좀 더 많은 지지가 돌아가게 됐을지. 강성훈 선수와 양진모 선수, 양 선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조별 풀리그 B그룹의 그 첫 번째 경기를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B그룹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강성훈 선수와 양진모 선수. 양 선수가 일단은 스쿼드 포메이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드러났었는데요. 네, 강성훈은 뭐 백스리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양진모 선수는 중원 쪽에 좀 단단히 하는 보드메르와 뚜레의 이 중심적인 허리에 굉장히 좀 무게감을 뒀어요. 자, 이어서 경기 한번 지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이 이제 강성훈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3-4-3 포메이션의 이 장점은 측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스루 패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얼리 크로스에 의한 득점 루트가 가장 무섭거든요.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양진모 선수가 68%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이를 열리는데요. 강성훈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자,
가볍게 한번 뛰어올려 봤는데 수비 한번 걸려봤습니다. 네, 토레스의 약발이 조금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마차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었죠. 질라탄을 바라봤습니다만 중간에서 차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클럽 대항 유럽 클럽 대항전 10시즌 선수들을 포진 중에 있는 이 강성훈 선수의 대장급 선수들의 활약이 믿고 쓰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많은 선수들이라서 네. 순간적인 침투에 양진모 선수가 대응 잘해야 됩니다. 강화보다는 대장급 선수를 좀 기용했다고 말씀해 자, 주셨는데요. 패스인데요. 비디치. 자, 아하. 바로 저런 점이 이제 대장급 선수들의 좋은 인공지능이 발휘가 되는 부분이겠죠. 네. 자, 바르가스가 준비합니다. 코너킥 찬스. 양진모. 헐크룸 바꿔서 그대로 왼발로 길게.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2014 시즌에 콤파니가 수비에선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와 같이 뛰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막히는 듯한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강성훈 선수의 골키퍼는 일단은 더블키를 눌러서 크로스를 애초에 방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뛰쳐나왔는데 콤파니 선수의 컨디션이 준수한 상태여서 그런지 몰라도 네. 먼저 머리를 갖다 대면서 선취점에 성공을 합니다. 자, 초반에 드리블을 통한 전반적인 운영은 좋았었는데 볼 한번 내주고 출발합니다. 강성훈. 네. 그래서 호날두 잡고 왼쪽을 바라보면서 깊게 질라탄으로 질라탄 박스 안쪽 밀어줍니다.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많은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순간적인 호날두의 침투가 굉장히 좋았었죠. 10시즌, 이제 12시즌이라고 불리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침투인데 뭐 여러 방면에서 멀티플레이어,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호날두의 좋은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3-4-3 전술에서 호날두와 베일의 중앙 침투 이거는 뭐 실제 축구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네. 자, 특히 강성훈 선수가 자신 있어 하는 그 개인기가 전반적으로 좀 빛을 발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문전에서의 침착함 이런 것들은 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세밀한 드리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 득점 장면이었죠, 강성훈 선수. 자, 양진모 기습적으로 콤파니를 통해서 코너 찬스를 잘 살렸는데 이어지는 공격 찬스는 어떻게 마련을 할지. 중앙 하지만 연결 동작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네. 다시 한번 토레스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강성훈 선수. 측면 지역에 공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3-4-3 포메이션 잘 활용하고 자, 있는 강성훈이에요. 이겨냈어요. 자, 벗겨내고 토레스가 오른쪽에서 그대로 올려줍니다. 뒤쪽에서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네, 전조로운 크로스긴 하지만 저렇게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수비 라인도 깊숙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깊이 수비수 라인을 잘 보고 나서 밀어줬는데요. 자, 허리 라인에서 보드메 바르가스에게. 자, 측면 지역 풀백의 지원 좋았고요. 질라탄이 자, 이 각도 아래쪽으로. 나오는데요. 오. 자, 얕은 부상이 당하면서 뒤쪽으로 약간 공이 빠져나왔습니다. 포레스가 공을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 강성훈. 네, 토레스 선수의 좀 스피드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측면 지역에서 공격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간 패스 좋은데요. 자, 멋진 패스 드롭바 맞았습니다. 좌측에서 한 명을 벗겨내지 못하고 올라오죠. 뒤쪽으로 잡아나는 노이어. 네, 10시즌 노이어 또 이제 가성비의 끝판왕이다라는 평가를 듣는 골키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크로스 플레이를 하게 되면 토레스나 호나우도가 박스 쪽으로 돌아와서 이브라미치랑 두 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뭐 공격수 늘리는 것은 굉장히 좀 적합한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진모도 반대편에 있는데요. 네, 헐크가 약발이 좀 약한 편이라서 지금 오른발로 못 올렸던 상황이고요. 자, 라모스가 중앙 야야뚜레에게 보드메에게 연결됩니다. 자, 허리라인을 바탕을 해주고 있는 게 두 명의 선수의 연계 동작. 자, 질라탄과 드록바가 교차되는 타이밍을 지금 양진모 선수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질라탄이 사이드로 빠지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드메 다시 한번 중앙 지역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드록바에게. 자, 질라탄의 움직임에 자, 수비가 좋았어요. 자, 전반전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대1 동점인 상황인데 일단은 양 선수가 점수를 만들어낸 과정이 좀 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강성훈 선수 또한 측면 지역에서 크로스에 의한 득점 유출을 생각했던 와중이었었는데 양진모 선수가 그것에 대한 대응을 잘하다 보니까 중앙 지역의 침투에 의해서 첫 번째 골을 만드는 장면이 인상 깊었었고 네. 무엇보다 이 양진모 선수의 콤파니의 활약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는 좋았었지만 이 실점 장면으로 보면은 약간 콤파니의 움직임이 어정쩡했었어요. 그렇죠. 네, 위치 선정에 약점이 있는 콤파니의 단점 또한 드러났던 전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1사 시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반영된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보드메에게 다시 한번 공을 넘기면서 후반전 진영 바꿔서 양진모의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강성훈 선수는 아무래도 자기가 짠 전술을 잘 특화된 전술을 게임에서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양진모 선수는 아직까지 특징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언급해 주신 그런 특색 있는 장면들을 좀처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른쪽에 헐크를 봤습니다만 짧게 자, 드록바죠. 드록바가
욕심을 내봤습니다만 야야 뚜레 공이 자, 넘어갑니다. 드록바에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시 한번 제라드가 공을 잡고 자, 측면으로 나가야 되겠죠? 오른쪽 측면 바라보다가 중앙에 펠라이니 다시 한번 호날두 여기서 차단됐을 때 네. 파울이 선언됩니다. 역시나 이제 보드메 선수는 뭐 큰 키에서 나오는 강력한 피지컬 이런 것들로 찍어 누르는 중원 지역에서 플레이가 인상 깊은데 잘 사용하고 있는 강성훈 선수, 양진모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강성훈이 중앙 지역에서 다시 한번 호날두를 바라봤습니다. 그대로 단독으로 올라갑니다. 제라드. 자, 이 강성호 선수는 줄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워낙 수비 쪽에 지금 풀백 윙어까지 내려와서 6명이 에어싸고 있기 때문에 네. 앞쪽에 줄 곳이 없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역습 찬스입니다. 헐크가 한번 접어냈습니다. 우측을 바라보고 그대로 다시 한번 라모스에게. 자, 이번 시즌 라모스도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는데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센터백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 지금 측면적인 좋아라. 자, 열렸어요. 드록바가 아우 여기서 펠라이니. 네. 펠라이니가 저런 점이 또 이제 장점이죠.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헤딩도 장점이지만 이제 원볼란체라든지 수비형 미드필더로 놨을 때 커버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멋진 개인기. 개인기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길게 공이 밀려 들어가면서 토레스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강성원 선수는 측면이 살아나줘야지만 자신의 색깔을 보여줄 수가 있네요. 네, 그 측면을 좀 마크하기 위해서 수비가 굉장히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진 않고 있는 양진모 선수였는데요. 다시 한번 윌러의 공을 넘겨줬습니다만 또 측면이죠. 드리블로 계속 또 역습을 시도할 것 같고요. 자, 베일 드리블 좋습니다. 강성훈 중앙 지역의 제라드에게 짧게 알렉스 다시 한번 제라드입니다. 자, 흐름이 지금 괜찮죠. 중간중간 개인기 섞어주면서 CA 이런 롱패스까지 활용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콤파니가 이번에도 좀 좋지 못한 헤더였습니다. 올라오죠. 뒤쪽에 걸렸어요. 바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강성훈의 기가 막힌 크로스에 의한 득점 루트, 이게 바로 얼리미티드 클럽원들의, 그리고 이게 바로 패드에서 나오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순간적으로 수비의 위치가 앞서다 보니까 파고드는 제라드를 완전히 놓쳤어요. 네. 자,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골을 하나 허용하면서 2대1로 강성훈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네, 양진모 하면 원래는 진짜 탁월한 수비력의 장점인데, 자, 이것도 약간 위험하죠. 호날두가 천천히 갑니다. 공간이 열렸습니다. 중앙 지역이 좀 많이 갑니다. 확 열렸죠. 또 열렸어요. 키핑이 아쉬운데요. 자, 여기서 헐크 역습 찬스가 무위로 돌아갔고 펠라이니가 잘 끊어줬습니다. 펠라이니가 박스 투 박스 형태에서 오늘 하프라인 넘어서지는 않지만 센터백 라인 앞에서 끊는 역할은 기가 막히게 해주네요. 박스가 반 개만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펠라인의 값어치는 전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현재 쓰고 있는 펠라인은 09 시즌 펠라인인데 14 시즌 펠라인이 더 상향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펠라인이가 전반적인 좋은 모습,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2대1로 강성훈 선수가 먼저 1승을 따냈습니다. 자, 사실 양진모가 이번 B그룹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패배로 출발을 하네요. 첫 경기라 그런지 약간은 좀 얼어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강성원 선수는 자신이 뭔가 특화된 전술, 훈련한 전술들이 아주 잘 먹혀 들어간 첫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측면에서 파고드는 장면들, 공격의 확실한 컨셉이 뭐 보였는데 반면에 양진모는 수비는 언제나처럼 좀 견신하는 듯 싶었습니다만 두 골을 내줬고 공격 역시 썩 만족스러운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공격적인 모습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 수비력이 발휘가 되지 못했었던 경기였는데, 선취점을 먼저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전패를 당했다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을 경기에 약간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듭니다. 자, 양진모 선수와 강성훈 선수, 이 두 선수의 경기에서 강성훈이 2대1로 승리를 따내면서 먼저 승점 3점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는 장동훈 선수와 양진모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수와 함께 양 선수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장동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장동훈 선수가 탑4 선발전을 통해서 힘겹게 올라온 선수인데, 뭐 그것은 뭐냐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모습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양진모 선수의 첫 경기를 본 입장에서 조금 뭐랄까 분석을 하면서 경기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구단에 투자한 것 가치가 가장 떨어지지 않는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이 장동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선수는 원래 2대2 순위 경기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걸로 유명한 이 장동훈 선수가 되겠는데, 이렇게 1대1 경기에서도 강점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과는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경기 기대가 됩니다. 반면에 양진모는 지금 자랑했던 수비도 좀 뭐 뚫리면서 이번 경기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강력한 수비, 또 공격적인 색깔도 그다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첫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가 더 나을 거란 생각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진모의 그 씁쓸한 표정이
1경기의 경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장동훈 선수와 양진모 선수가 준비한 포메이션 이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장동훈 선수의 포메이션 짚어드리죠. 네, 장동훈 선수는 역시 콤파니를 중앙 수비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드 두고 오히려 차나 선수를 지금 센터백에 놨어요. 그것이 다른 점이고. 네. 보드멜 선수를 좀 공격적으로 위치를 파악해놨고 호날두와 바르가스 역시 측면을 노리겠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보드메르가 막혔을 때 해결책 이런 것들은 경기를 보면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을 담당하는 선수들의 중요도가 특히나 이번 시즌 많이 좀 눈에 띄는 경기에서 여러 장면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드메 선수 중앙 지역 센트럴 미드필더로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선수였는데 최근에는 워낙 또 많은 시즌이 나오고 가성비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사용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성장형 스쿼드가 도입되는 챔피언십에서는 선수들이 하나씩은 꼭 스쿼드에 투입을 시키고 있죠. 네. 그만큼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제공권도 좋고요. 여러 가지 상대방의 볼을 커팅해내는 능력치 또한 준수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중원 지역에서의 활약 장동훈 선수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 같고 무엇보다 14시즌 호날두를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시킨 것 이것은 실제 축구에서의 호날두의 움직임을 뭔가 요구하는 듯한 장동훈 선수의 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를 시키게 되면은 사이드보다는 중앙 지역으로 이제 소위 말해 프리롤의 역할을 경기 안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장동훈의 호날두의 활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양진모 선수 변화된 모습이 있을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뮬러와 로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투레와 보드멜을 또 두는 것은 뭐 거의 같고요. 이거는 뮬러 선수와 로벤의 스피드, 뮬러가 또 측면에서 중앙 쪽으로 파고드는 형태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드록바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박스 안에 공격적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인데 의도된 대로 경기가 풀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를 일단 수용하면서 공격 진영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네, 엘만데르 선수가 일단은 들어왔죠. 07시즌 엘만데르도 가성비 선수로 유명한 선수가 되겠는데 뭐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제 헤딩 능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되겠고요. 오른발잡이로서 일단은 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들부들한 체감, 이런 체감을 보여주는 이 엘만데르 선수가 센터포드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연계 능력이 좀 뛰어난 편에 속하는 엘만데르를 투입함으로써 로벤과 밀러의 침투를 좀 원활히 도와줄 수 있을 만한 플레이를 양진모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노리는 것 같네요. 양진모 선수는 사실상 그 대규모 로스 업데이트 다음에 이 콤파니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될 것이 네. 지금 콤파니를 전반적으로 1경기, 2경기에 잘 쓰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물론 8강을 진출해야겠습니다만 그 다음 경기에서는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콤파니의 첫 번째 골 장면이 있었지만 수비적인 면에서 위치 선정에 약간 약점이 있는 콤파니를 네. 어떤 식으로 앞으로 꾸려나갈 것이냐 양진모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양진모의 1경기 분명히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만큼 그 수비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비적인 위치와 뭐 자신이 잘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을 다시 하면 되지만 공격적 색깔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좀 이번 리그에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로벤의 스피드라든지 밀러의 중앙 선택 그리고 엘만더의 피지컬을 이용한 그런 슈팅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컨디션 위주의 선수 배치들을 지금 양진모가 좀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경기 패배한 이후에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양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바로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양 선수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장동훈 선수와 양진모 선수, 특히 그 전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장동훈 선수가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10 드록바에 대한 그 믿음을 주었는데 양진모는 일단 공부 시즌 드록바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10시즌 드록바보다는 공구 시즌 드록바가 이적 시장에서의 몸값이 싼 편이기 때문에 고강 아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양진모 선수의 스쿼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여전히 뭐 패배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진모에 대한 기대치가 팬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최전방이 투톱 이 07 엘만더인데 엘만더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리그 툴루즈 팀에서 유로파리그도 진출시켰고요. 네. 그 발판으로 프리미어리그 입성까지 했었거든요. 가장 좋았던 시절의 엘만더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죠. 네. 제크가 몸으로 막아내면서 양진모의 첫 번째 공격이 막혔습니다. 네, 엘만데르와 드로그바가 모두 신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크로스 플레이도 양진모 선수 섞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이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우측 네. 진영에서 올라갑니다. 자, 공구 시즌 마이콘 드리블 굉장히 좋거든요. 안쪽 빠르게 콤파니에게 안쪽 연결 질라탄입니다. 뒤쪽 드록바 한번 벗겨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마티오 보듬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예, 공에 대한 점유율에 대한 집중이 좋은데요. 질라탄 보이죠? 바르가스 뒤쪽 길게. 하지만 지나친 기쁨이었습니다. 네, 바르가스의 오른발이었기 때문에 부정확한 크로스였습니다. 네. 양진모 선수가 여기서부터 뭔가 빌드업하는 과정이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속도에서 떨어지고요. 자, 그 처진 속도가 일단 대비를 하게 만드는 시간을 제공하고 결국 이렇게 또다시 차단당합니다. 네, 이 사돌두들 포메이션을 말씀드릴 때 항상 언급해드리는 것이 빌드업에 까다로운 점이 있다는 것인데 네. 지금은 장동훈 선수 굉장히 매끄럽게 잘 가고 좋은데요. 있습니다. 중앙 바로 연결을 했어도 될 법한 장면이었는데요. 좋아요. 바르가스 너무 만들어요. 자, 때려야죠. 뒤쪽에서 드록바 벗겨내지 못합니다.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네. 선수 때릴 때 때려줘야 돼요. 공격수는 이제 슈팅을 아끼면 안 되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박스에서 점유율은 좋은데 슈팅이 나오는 과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물화를 그리는 것보단 크로키가 필요한 찬스도 있는데 너무 그림에 대한 정교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엘만데르. 자, 역시나 엘만데가 이석까지 내려와서 패스 연결 잘해줬고요. 로벤. 여기서 하나의 값어치가 증명되는 수비. 로벤은 거의 이제 오른발이 없는 상태의 선수라고 봐야 자, 되기 이 또 때문에요. 공격 숫자랑 대등한데요. 호날두가 좌측 좋습니다. 자, 일단 자신의 선수들이 좀 상대방 코트로 넘어와서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완급 조절 좋죠. 장동훈 중앙에서 질라탄 아주 쫄고요. 오른쪽으로 빠르게 바르갔습니다. 바르가스 왼발로 올려야 돼요. 오른발 안 됩니다. 한번 접고 그대로 왼발로 드록바 뒤쪽 보드메죠. 자, 열렸어요, 보드! 열렸어요. 너무 뒤쪽 만들어요. 드록바. 때려야죠. 자, 나이 먹겠는데요. 다시 한번 때려야죠. 콤파니 뛰어갑니다. 백상 콤파니. 야, 오늘 콤파니 시즌 불문하고 활약 보여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보드에 D가 없나 싶었어요. 네. D를 뽑아낸 듯한 플레이가 있었습니다만 콤파니가 자신을 로스 업데이트에서 뭔가 어필하는 듯한 그런 슈팅 장면을 통해서 골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 14시즌은 아님에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콤파니의 첫 번째 골 장면이었고요. 드록바. 자, 이 차나 선수를 중앙 센터백에 놓고 콤파니를 위로 올린 이유가 있네요. 차나 선수가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계속 따라잡으면서 끌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양진모가 약간 둔탁하고 조금 느린 듯한 공격 패턴들을 차나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장동훈 선수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완급 조절 능력. 자, 몰라요. 드록바! 드록바! 좀 후. 그다음에 질라탄의 연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붙어줬던 수비 좋았죠. 이렇게 전반전의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콤파니의 활약, 차나의 수비력, 전반적인 장면들이 장동훈이 좋았습니다. 네, 장동훈 선수가 탑4 선발전을 통해서 힘겹게 턱걸이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실력차는 막상 열어보니까 다릅니다. 네. 장동훈 선수의 일방적인 점유율 축구 이것이 좀 더 우세했고 다만 슈팅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도 잘게 썰린 모습 이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콤파니가 마무리 짓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전반적인 상황에서 일단은 약간은 긴장한 듯한 모습의 장동훈이 있었는데 양진모의 불편함은 지금 타임아웃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네, 일단 중앙 싸움에서 많이 밀리고 있죠. 중앙 지역에서의 싸움이 밀리다 보니까 원활한 빌드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방 지역에 있는 14시즌 질라탄과 09시즌 드록바에게 좋은 패스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체적으로 허리 싸움에서 지면은 축구는 이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진모 선수가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해서 후반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 지속합니다. 야야 뚜레의 존재감이 굉장히 좀 약하게 느껴졌는데요. 자, 이어지는 후반전 진영 바꿨습니다만 여전히 장동훈이 몰아붙입니다. 보듬의 이런 정말 윤하류 같은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동훈 선수의 플레이죠. 보드맨 바르가스. 선수도 실제로 멀티플레이어죠. 중앙 수비도 되고 미드필더 측면도 가능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센터백으로도 씁니다. 피파올로의 3에서는 정말 활용도가 많죠. 그만큼 M이 멀티 M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의 활약인데요. 보듬에 보세요. 옆에 가서 로벤 이름만 부르니까 나가 떨어집니다. 또 여기서. 열리죠. 측면도 나가는데요. 오른쪽 뒤쪽 살짝 떨어졌습니다. 오늘 콤파니 활약 좋은 장동훈인데 바라보면서 밀어줍니다. 오른쪽 바르가스 왼발로 다시 한번 넘겨줍니다. 측면 지역에서 크로스 플레이보다는 측면 지역으로 한번 벌려놨다가 수비 라인에 틈을 만들고 중앙 자, 지역으로. 열렸어요. 자, 질라탄이 한번 몸으로 살짝 벗겨내면서 밀어봤는데요. 네, 양진모 선수 지금 수비 커트해내는 것도 약간은 좀 불안합니다. 자신의 진영에서 위험한 상황에서의 움직임. 이번 장면은 장동훈 선수가 뭔가 도네이션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끌어냅니다. 콤파니가 자, 측면 나가죠. 잘했고요. 보듬에게 가나요? 아니면 바라스 왼발로 네. 뭔가 좀 항의한 듯한 슈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멀리 돌아가는 질라탄 이브라모비치에게 CA 크로스를 활용을 해서 올렸던 크로스였는데 네. 어떤 게이지 조절에 실패를 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빨리 뺏깁니다. 보듬의 이 활용 굉장히 좋고요. 네. 공격 지원을 하는 이 장동훈 선수의 큐키 활용, 침투를 시키는 큐키의 활용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그리고 지금 이 장동훈 선수가 선수들의 포지셔닝, 그러니까 선수들이 위치해 있는 위치가 아무래도 상대 양진모 공격의 맥을 딱딱 끊는 위치에 있어요. 자, 질라탄의 골! 완벽하게 만들어낸 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장동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수비 쪽의 안정감.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을 허리에서 끊었을 때는 상대가 돌아서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격의 속도를 수비의 커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깨졌습니다. 양진모가 자랑했던 그 방패는 오늘 완전히 천방패입니다. 네,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색깔마저 잃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허무한 수비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양진모인데요. 바르가스 오늘 굉장히 여러 장면 보여주네요. 네, 저것도 오히려 페이크로 이어지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고 있죠. 드록바가 왼쪽에 호날두에게 열리는데요. 뒤쪽에 라모스 끊어줬습니다. 여전히 2대0에서 장동훈이 좋은 장면들 계속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비를 할 때 선수들의 커버를 하는 플레이 좋아요.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너무 깊었습니다. 깃발이 이미 올라간 상황에서 엘만데르가 과감한 움직임. 네, 괜찮습니다. 지금 양동훈 선수가 이 최후방 라인을 좀 많이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라인에 걸쳐 있다가 뒷공간 패스 저렇게 시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보듬의 활약 보세요. 뛰어납니다. 젤라탄이 다시 한번 드록바입니다. 네, 시드립을 그리고 마르세유 룰렛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있는 장동훈. 밀어줬습니다. 보듬의 뒤에서 골대를 맞춥니다. 다시 한번 중앙에서 벗겨냈습니다. 젤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자, 이건 쐐기골입니다. 3대0으로 장동훈. 네, 11시즌 질라탄. 이번 경기만으로 이제 6천만 EP를 얻어냈습니다. 네, 정말 장동훈의 플레이가 이렇게까지 좋았나 싶을 정도의 깔끔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2011 질라탄도 AC 밀란에서 쐐기골을 박아놓는데 일각견이 있던 시절인데요. 네, 이렇게 골을 만들어냈을 때는 EP를 위해서라도 좀 많은 골이 더 나와야 되는 장동훈인데요. 네, 양진모 드록바. 좋지 못하죠. 네, 애쉬양 역시 파고드는 수비 보여주면서 뺏어냅니다. 자,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것도 장동훈에게 넘어갔고요. 네, 질라탄입니다. 뒤로 돌아서지 못했고 한번 끊어줬습니다만 이로 경기가 끝납니다. 3대0 장동훈의 승리. 장동훈의 전체적인 판짜기, 경기 안에서 완급 조절하는 경기 운영 능력에 양진모 선수가 완패를 한 듯한 경기였습니다. 보듬의 활약 너무나 뛰어났죠. 장동훈, 강성훈의 승리도 뭔가 칭찬해줄 부분이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양진모 선수가 준비가 좀 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 이유들이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승점만 상대편에게 3점씩 헌납하는, 특히나 지금 장동훈에게는 무려 6천만 EP를 내주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클린시트까지 해내는 이 장동훈 선수의 수비력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었고, 11시즌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일단은 MVP를 가져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봤을 때는 보듬의 활약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된 현재 양진모는 2패, 장동훈 선수와 강성훈 선수가 1승씩을 안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지난 시즌 한 시즌마다 선수들의 변모들이 눈에 띄는데 좀 상대적으로 약체로 여겨졌던 강성훈과 특히 장동훈의 화력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1, 2경기였습니다. 이 게임이라는 게 확실히 의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축구에서는 좀 강한 팀은 강팀의 전술을 확실히 보여주는 형태들이 많은데 네. 게임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고, 축구도 확실히 이게 양진모 선수처럼 공수의 밸런스가 흐트러지면 약팀으로 전락이 되거든요. 게임에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3경기 1승씩을 안고 있는 양 선수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동훈 선수와 강성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동훈, 기분 좋은 3대0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손이 완벽하게 풀렸을 거예요. 자신의 경기력, 마치 집에서 플레이하는 듯한 말끔한 경기력을 장동훈 선수가 양진모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터라서 이번 경기 이 강성훈과의 경기에서도 자신의 중원 지역에서의 장점을 잘 활용할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자, 골만 헌납하지 않아도 지금 1억 EP와 더불어서 1억 6천만 원 얻어갈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지금 장동훈이 얻어낸 셈이고, 반대편에는 강성훈 선수 역시 지금 뭐 한 골 정도를 기록하면서 2천만 원은 좀 얻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골 득실까지 따질 수 있는 그런 오늘 싸움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실점을 최대한 적게 하고 득점을 올리는 경기, 그러니까 승점 싸움이 좀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중요한데, 어쨌든 측면과 짧은 패스의 대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가 양진모를 요리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다르게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장동훈 선수와 강성훈 선수가 준비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포메이션을 통해서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장동훈 선수입니다.
네, 장동건 선수는 뭐 여전히 보드메르 선수를 이용을 하네요. 바르가스의 또 재미를 봤기 때문에 바르가스를 오른쪽에 투입하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 다른 점은 티에리 앙리 선수. 그러니까 이브라미치를 두고 나서 티에리 앙리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 약간은 4-4-1-1의 형태로 전술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앙리 최근에 몸값이 3분의 1 됐다가 다시 한번 뜨는 네. 정말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던 그런 가격치들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피파 온라인3의 이적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화제의 인물이 되겠죠. 네. 06 시즌 앙리와 07 시즌 앙리가 같이 몸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상황을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07 시즌 앙리 가성비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는 드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성비가 아니죠. 그렇죠. 확실하게 대장 중에 대장종으로서 결정력이라면 타이추정을 불허할 만한 결정력을 티에리 앙리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는 보드메의 컨디션이 12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훈의 컨디션 또한 좋을 거란 예상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동훈 선수 전술적인 측면 어떤 것을 또 다른 것을 준비했을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어서 강성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선수는 첫 번째에서 뭐 개인기도 많이 보여줬었던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측면 쪽의 공격을 많이 시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드록바가 왼쪽에 있지만 이것은 약간은 뭐 페이크 같고요. 드록바는 중앙 쪽으로 파고들게 만들고 호날두와 토레스의 측면, 그리고 드록바가 측면 빠지면 호날두와 토레스가 측면에 있다가도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 3-4-3의 형태지만 약간은 좀 변칙된 전술을 이용하는 것이 장동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일과 호날두가 언제든지 윗공간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성훈은 굉장히 측면에 대한 장면들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금 더 뒤쪽 지역에 많이 배치를 시킨 것 같죠. 이 장동훈의 앞선 경기를 보니까 원투 패스를 활용한 삼각편대를 형성을 해서 원투 패스로 치고 나오는 플레이가 무섭다라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호날두와 베일을 굉장히 수비적인 위치에 배치를 시키고 펠라이니의 활용을 굉장히 잘해야 될 듯 싶습니다. 커서는 펠라이니에게 가져가되 비리치에게 가져가되 펠라이니 선수를 큐키를 활용을 해서 압박을 적절하게 넣어주는 수비 방법을 강성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잘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보드메와 이 09 시즌 펠라이니의 중원 싸움의 승자가 이 양 선수의 승패 여부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큐키만으로도 펠라이는 충분히 그런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강성훈이 오늘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선수와 강성훈 선수, 자 1승씩을 얻고 있는 가운데 양 선수가 오늘 B그룹의 세 번째 경기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늘의 B그룹 세 번째 경기 1승을 안고 있는 양 선수의 경기를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B조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 1승에 기분 좋은 출발을 한 두 명의 선수, 장동훈과 강성훈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동훈 선수가 이제 클린시티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양 팀이 모두 전술적 색깔이 아주 뚜렷한, 본인이 선수이자 감독이기 때문에 전술적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보는 분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공격의 컨셉이 확실한 두 명의 선수의 경기, 파란색의 장동훈과 노란색 유니폼의 강성훈 선수의 경기. 장동훈의 화력에 대해서 팬들은 67%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바로 반응이 오시는 거죠. 네. 선수에 대한 솔직한 이런 평가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번 챔피언십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적 시장 앙리의 몸값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자, 안쪽 뒤쪽에 마이콜이 끊어줬습니다. 장동훈, 바르가스가 왼발로 들어오는 것을 라모스가 잘 읽어줍니다. 확실히 앞선 경기에 데이터가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좋은 수비로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네. 우측 파고드는 선수 봤는데요. 베일. 이 장동훈 선수가 수비의 포지셔닝이 준비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패스를 함에 있어서의 다양성, 이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성훈 선수는요. 그렇습니다. 강성훈의 일단 포메이션 장면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자, 중단 차단, 토레스 하지만 많이 쳐져서 받았습니다. 네, 토레스와 호날두를 밑으로 많이 내려놨네요. 확실히 수비 쪽에 가담을 하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이제 강성훈의 이런 롱패스를 활용하는 경기의 템포 조절, 롱패스를 활용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커서가 마음대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서 네. 수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앙에 공간을 만드는 롱패스의 활용 강성훈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비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장동훈 선수, 이동하는 경로들 차단 좋습니다. 네, 롱패스에 의한 득점 루트를 노릴 거다라는 걸 장동훈도 잘 알고 있어요. 보드메 잡고 질라탄에게 슬슬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 자, 확실히 양진모 선수와의 대결처럼 짧은 패스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죠. 중앙 쪽에서 압박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자, 역시 그 중앙 압박을 벗겨내기 위한 효율적인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네, 지금 보면 강성훈 선수 수비할 때 이 장동훈의 보드메에게 볼이 안 가도록 수비하는 거 되게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볼이 계속 백패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드메가 이제 위쪽으로 끌어올렸을 때 이제 그때 공격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런 거 원투 이런 거.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왼쪽에 호날두의 공이 넘어갔습니다. 앙리가 돌아야죠.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았어요. 자, 그래서 애쉬양이 뒤쪽으로 콤파니에게 다시 한번 애쉬양입니다. 장동훈은 중간에 확실히 중앙 공격을 자, 시도 많이 하네요. 자, 앙리죠. 뒤쪽 다시 한번 앙리 잡아내지 못하면서 공을 바깥쪽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앙리는 그냥 때리면 됩니다. 피파 온라인 3 정말 많은 막 월배 레전드도 월배 선수들도 있고 월드 레전드도 있지만 모든 선수 통틀어서 최상급의 골 결정력을 자랑하는 선수거든요. 딜을 낭비해야 되는 앙리인데 자, 지금까지는 그런 장면들 안 보여줍니다. 밀어줍니다. 자, 에이스 패스. 자, 라모스. 지지 않네요. 자, 여기서 몸싸움에서 위험했었는데 일단 공을 뒤쪽으로 돌리면서 위기를 한번 견뎌냈습니다. 네, 강성훈은 어쨌든 드리블을 돌파해서 하프라인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자, 측면 나가죠. 체력이 없는데 이건 지금 스루 패스 약간 미스였죠. 오, 그런데 자, 득이 됐어요. 찬스입니다. 보드메 막 뛰어다니는 거 보세요. 언제 오른쪽까지 와서 수비에 가담합니다. 좀 성급한 패스 다시 한번 찾아냈습니다. 그대로. 네, 지금은 개인기 활용하면서 바로 드롭슛을 활용한 강상훈의 창의적인 개인기 좋았습니다. 실제로도 뭐 제라드는 저 존이 제라드 존이지요. 그렇습니다. 제라존에서 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슈팅의 공격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면서 전반전 0대0으로 양 선수의 경기가 일단 끝이 났습니다. 네, 앞선 경기에 대한 데이터가 양 선수 모두 다 머릿속에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상대방의 주요 핵심 선수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후반전 경기입니다. 자, 약간 고집을 부리지 않고 좀 뭔가 좀 변경이 필요한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예, 강성훈 선수는 양진모 선수와 장동훈 선수 대결에서 특징을 잘 파악해냈어요. 라인을 전체적으로 미드필드부터 내려놓고 시작하는 역습 단계, 이것이 좋기 때문에 슈팅을 허용하진 않았죠. 네. 자, 뭔가 변경점이 있을까요? 이번엔 질라탄으로 좌측 그대로 길게 뒤쪽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자, 펠라이니의 머리 조심해야죠. 드록바네요. 드록바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공을 짧게 잡아내고 있는 장동훈. 장동훈 선수가 아무래도 뭐 이제 과거 최근에는 1대1 경기를 많이 이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2대2 순위 경기를 거의 2대2 순위 경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전체적인 판의 흐름 조절을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판을 만들어가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전술을 주로 짰다고 얘기했던 장동훈 선수인데요. 네. 왼쪽 호날두입니다. 장동훈 보드메에게 주겠죠. 중앙 비었습니다. 앙리에게 가겠죠. 여기서 역시 비디시. 비디치는 마침 이제 06 시즌 토니의 최후방 버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묵직하면서 타이트한 수비를 보여주는 비디치 인상 깊습니다. 네, 이 장동훈은 박스 앞쪽에서 끊는 수비가 좋다면은 강성훈은 박스까지는 어쨌든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마지막엔 끊어주거든요. 네. 수비 쪽에 안정감이 두 선수 모두 질라탄! 이번에 멋진 퍼팅. 0대0 스코어 그대로 유지합니다. 보드메가 빠르게 앙이 잡고 왼쪽 봅니다. 중앙에 들어가는 2명. 왼쪽 다시 한번 호날두. 자, 토레스 돌아요 지금. 예. 근데 지금은 크로스의 각도를 잘 좁혀줬죠. 장동훈 선수가 이제 타이밍을 좀 잡기 힘들어하네요. 강성훈 선수를 대결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양진모의 타이밍은 이겼었는데요. 이번에는 앙리입니다. 앙리가. 네. 자, 다시 한번 가레스 베일. 후반전에 좋은 역습 찬스. 왼쪽으로 호날두로 열어주는 강성훈 선수. 네, 근데 스태미너가 없기 때문에 자, 한번 측면 올라가긴 가나요? 올라가나요? 뒤에 깁니다. 짧게 길게. 마이클 호날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찍어줍니다. 체크가 위기를 2번 견뎌냅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강상훈 선수가 좀 몸이 풀린 듯한 공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후반전은 강성훈의 페이스예요. 네. 자, 알렉스 남은 시간이 7분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회를 계속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강성훈 선수. 자, 멀리 갈 수 있죠. 호날두가 또 박스로 들어가거든요. 네. 왼발로 뒤쪽에 가레스 여기서 멋지게 이겼는데요. 네. 순간적으로 볼을 뒤쪽으로 넘겨버리면서 상대방의 수비를 벗겨내는 건 좋았는데 네. 장동훈의 커버 능력 좋았습니다. 최근에 골을 넣고 귀를 막았던 베일인데요.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제스처였는데. 자, 이거 때릴 수 있죠. 찬스. 호날두 뒤쪽에서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볼이 좀 오늘 굴절됐습니다. 알렉스가 마지막 수비가 굉장히 좋네요. 몸을 던지는 수비가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 호날두와는 다른 침착한 모습. 호날두 짧게 애쉬양입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가 날아갑니다. 알렉스가 벽이네요. 네. 질라탄 제라드에게 그대로 경기가 0대0으로 끝이 납니다. 승점을 나눠갔습니다. 네, 확실히 중원 지역에서의 이 허리 싸움이 워낙 치열한 양 선수였었는데 상대방의 패스 루트, 득점 루트가 어떤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 0대0이라는 스코어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양 선수의 찬스 메이킹 능력은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맨시티의 고집이 현재 맨시티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반전에 뭔가 풀리지 않았을 때 후반전에 그 전술 변화들도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는 양 선수들이 플랜 B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전반전에는 어쨌든 이 장동훈 선수였고 후반전에 강성훈의 페이스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탐색전이 있었기 때문에 2차전 홈앤어웨이가 바뀌었을 때는 또 다른 경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하고 이어지는 경기를 맞이하게 될지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3명의 선수가 펼치는 B조 경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e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5 조별 풀리그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B조 그룹 경기들을 1, 2, 3경기를 만나봤는데 장동훈과 강성훈이 도리어 지난 시즌에서 인상 깊은 모습을 보였던 양진모를 눌러버리면서 포인트를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 승점 4점씩을 얻고 있습니다. 예, 압도적인 경기였는데 장진모 선수가 아무래도 이 좀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어웨이 경기니까 홈앤어웨이가 바뀌어서 한 번씩 더 치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플랜 B 가동이 좀 필요한 양진모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동훈과 강성훈의 이 득실로 인한 6천만 EP와 2천만 EP는 모두 지금 양진모가 선사한 선물이었습니다. 네, 또 이제 14시즌 스쿼드의 대폭 상향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라서 장동훈 선수와 강성훈 선수의 이런 골에 의한 획득 EP의 효율은 분명히 상위 라운드 진출했을 때는 큰 효율로서 발휘가 될 것 같고요. 네. 양진모 선수는 무조건 남은 경기를 다 이기고 나서 골득실과 다득점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경기. 바로 조금 전 경기를 치러냈던 그 두 명의 선수가 홈 어웨이를 바꾸어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선수와 장동훈 선수입니다. 자, 강성훈 선수 이제 뭔가 경기를 한번 풀어내고 뭐 감을 잡았다는 표정인데요. 네, 아무래도 네. 강성훈 선수는 일단 장동훈 선수와 0대0 무승부를 거둔 상태에서 탐색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골득실, 그러니까 승점 이후에는 골득실 다득점 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득점을 올리면서 그 골득실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득실 단순히 2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 2위를 가로지르는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장동훈 선수 또한 강성훈 선수와 마찬가지의 마인드로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드맨 선수의 이런 활용이 굉장히 좋았었던 플레이가 양진모 선수의 경기에서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강성훈 선수에게 좀 막히게 되면서 답답한 경기 운영이 됐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다른 선수들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특히 그 보드맨가 막혔을 때의 장동훈은 화력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경기에서도 일단은 장동훈은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맨시티 야야툴에 빠졌다고 경기 이상해지는 그런 양상은 좀 맛본 것 같아요. 그렇죠. 강성훈, 장동훈 선수는 이제 키 플레이어가 중앙 쪽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선수를 어떻게 봉쇄하느냐
수비 쪽에 안정감을 가지고 나서 공격적인 변화의 속도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성훈 선수와 장동훈 선수 그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두 번째 만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양 선수가 준비한 이어지는 포메이션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훈 선수입니다. 강성훈 선수는 역시 다이아몬드의 미드필드 형태에서 제라드를 다시 한번 이용하죠. 토레스와 드록바 이번에 집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측면 쪽에 호날두와 베일을 뭐 한승엽 해설위원이 얘기하겠지만 위쪽에 놓느냐 아래쪽에 놓느냐에 따라서 수비 쪽에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또 측면의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공격적인 강화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강성훈 선수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것은 네.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변화 없는 장면 강성훈 이것들을 좀 많이 믿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 최전방에 있는 11시즌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와 16시즌 디디에 드록바 선수의 컨디션이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활약 여부를 좀 믿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보통은 이제 11시즌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센터포로도 또 활용이 될 만큼 짧은 패스 능력치가 조금 더 좋은 편이라 사이드 지역에 배치시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이제 강성훈 선수만의 생각이 따로 존재하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 시즌 토레스의 활용, 뭐 앞서 중간 광고 타임 때 나갔었던 김정문 선수의 말을 빌리자면은 골 결정력은 약간 부족해요. 네, 근데 이 측면 지역에 났을 때 뭐 이제 크로스라든지 여러 가지 속력과 가속력이 빠른 편에 속하는 공고 시즌 토레스를 측면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11시즌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와 드록바 선수의 머리에 살포시 얹어주는 크로스를 이번 경기에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골 결정력이 107인데 때로는 17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 토레스가 오늘은 좀 다른 장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동훈 선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앙리오 호날두 질라탄을 앞쪽으로 좀 밀어놓고 있습니다. 역시 또 변화를 줬습니다. 보드메르 선수를 이용하긴 하지만은 역시 앙리를 측면으로 빼면서 중앙 쪽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어쨌든 측면 쪽에서 돌파를 통해서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공격적인 역습을 가하기 때문에 애쉬앙을 왼쪽 측면에 배치한 것이 굉장히 윙백의 다른 포지션이지요. 네. 자, 에이스장과 바르가스 그 전반적인 상황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 대처를 했네요. 네. 그리고 포메이션을 아예 싹 바꿔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들들도 포메이션에서 이 강성훈 선수가 사용 중에 있는 3-4-3 포메이션으로 마스를 뒀다는 거,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될 듯 싶고요. 장동훈 선수는 아마 이 포메이션 많이 연습을 해봤을 것 같아요. 2대2 팀플레이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측면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활용하는 그 플레이가 이제 손에 많이 익은 상황이라 장동훈 선수의 측면 지역에 있는 호날두, 앙리의 활약도 물론 좋겠지만 엘시안과 바르가스의 활동량에 비례한 크로스 플레이가 장동훈 선수 이번 경기에서의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르가스의 한 번 접고 올리는 왼발 얼리 크로스, 네. 이것에 의한 득점 루트 이번 경기에서 기대해 보죠. 그렇습니다. 가장 상대하기 쉬운 선수로 사실 강성훈을 꼽았던 장동훈이었습니다. 0대0 이후의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번 경기 승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 공격적인 측면, 멘탈적인 측면, 이 전술까지 장동훈의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이번 장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기가 나올지, 강성훈과 장동훈에 이어지는 경기, 오늘의 네 번째 경기를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오늘의 세 번째 경기에서 마주쳤던 두 명의 선수가 홈과 어웨이만 변경해 승장했는데 강성훈은 큰 변화 없었고 장동훈 선수가 변화를 한 채 이번 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동훈 선수는 이제 보드메르 활약, 강성훈 선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07 토레스를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리버풀로 이적해서 이제 리버풀화됐던 토레스인데 토레스의 움직임을 어떻게 또 가져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팬들의 지지는 5대5로 굉장히 팽팽합니다. 네, 앞선 경기에서도 5대5의 싸움을 했죠. 0대0의 무승부, 서로 실점 없고 득점 없었던 경기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펠라이니 컨디션 좋지 못한 펠라이니로 공을 좀 끌어올려 봤는데요. 중앙에 알렉스, 오늘 역시 경기 연달아 펼치는 경기에서 벽 같은 그런 느낌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체격도 비대 체격이다 보니까 몸싸움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하죠. 찍어줍니다만 그 전에 공을 아래쪽으로 떨궈낸 채 로리키 차나가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측면 싸움의 승자가 이번 경기의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포메이션도 같을 뿐더러 이런 식의 패스미스는 좋지 못하고요. 네. 포메이션도 같을 뿐더러 측면 지역에 있는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양 선수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거예요. 굉장히 뭐 개인기 한 방에 뭔가 좀 크게 난리가 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나오겠는데요. 자, 토레스죠. 토레스.
드리블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나왔습니다. 네, 측면 지역에 중점을 둔 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그만큼 측면 지역에서의 개인기 활용 여부도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양 선수의 C키를 활용한 수비 방법도 이번 경기에서는 중요할 듯 보여집니다. 네, 07 토레스가 있을 때는 최전방 이제 9번 자리에 있었고 그 밑에는 제라드, 08 제라드 사용하는데 제라드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봤던 리버풀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 조화로움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연달아서 두 명을 벗기고자 했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습니다만 강성훈 선수가 압박을 느꼈습니다. 공을 바깥쪽으로 내밉니다. 네, 그리고 가레스 베일 선수 11 시즌 가레스 베일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또 좋은 편이라서 네. 웬만하면 다리 걸려도 넘어지지 않고 역습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자, 베일이 뒤쪽으로 토레스에게, 하지만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오른쪽. 토레스에게 오늘 여러 가지 부하가 좀 많이 걸리는 오른쪽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장동훈 선수는 이 포메이션은 전술적인 변화를 주고 나서는 점유율을 오히려 내주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뒤에 힐. 하지만 콤파니가 아슬아슬하게 넘겨줬습니다. 네, 저는 예상치 못하는 창의적인 패스가 나왔을 때 골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보드메가 공을 잡는 대신에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점유율이 좀 떨어졌고 올라가는 공격 인원들의 속도도 약간은 좀 늦춰졌거든요. 네, 3-4-3 포메이션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측면 지역에 강력함이 있고 크로스에 의한 득점 루트가 있다는 것. 네. 반대로 단점도 측면 지역에 막혔을 때는 별다른 공격 루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실수도 계속 나오는 장동훈이고요. 이 포메이션에 대한 연구가 끝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 연구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일단은 현재까지는 장동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가 참 상대적이라는 것이 이런 게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강성훈이 가장 만만한 상대, 쉬운 상대를 장동훈 선수를 꼽았거든요. 길게 질라탄인데요. 뒤쪽에 호날두 받아내지 못하고 제라드. 크로스 플레이에 대한 대응을 강상우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스티븐 제라드. 이런 식의 빌드업 됐을 때 공격이 자, 굉장히 좋아요. 좋죠. 벨라인이 드록바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공은 바깥쪽 넘어갔고 추가 시간은 2분입니다. 자, 드록바가 좌측으로 빠졌을 때 힘을 쓰지 못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보드메, 하지만 파울로 공이 끊겼습니다. 네, 지금 파울이 소급 적용된 거죠. 네, 센터 스포 상황에서 상대편의 공이 넘어가자 바로 경기가 끊겼고 찬스를 맞이한 채 앙리의 공을 넘겨줍니다. 퍼디난드. 자, 앙리에게 열리면 참 좋을 텐데요. 자, 퍼디난드 자체가 측면에서 윙어 역할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한 점이죠. 네, 애쉬양입니다. 여기서 찬스 있을까요? 보드메 중앙에서. 하지만 이번에도 패스 읽힌 듯 잘렸습니다. 이렇게 전반전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장동훈의 그 변화는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강성훈의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이 지금 그대로 경기를 0대0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시켜 놓고 있는데요.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동훈 선수가 포메이션까지 3-4-3 포메이션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변화를 줬는데 강성훈 선수가 3-4-3 포메이션을 실제로 사용 중이다 보니까 어떻게 수비하면 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전반전이었죠. 자, 경기 이어집니다. 각각 중앙과 좌측 측면에 대한 집중력을 보였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호날두가 우측에서 발재간을 한번 부려봤습니다만 그것이 끊겼고 다시 한번 강성훈에게 공격 기회가 넘어갑니다. 네, 양 팀의 통계가 나오듯이 공격의 다양성, 양 측면의 밸런스가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어떻게 보면 득점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한쪽 측면 자원들의 커서만 계속 빛을 느꼈었던 그런 전반전이었고 자, 여기서 한번 잘리면서 뒤로 공을 한번 넘겨주는 호흡을 한번 주고 있는 강성훈인데요. 네, 뭐 패스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앞선 경기의 장동훈인데 3-4-3 포메이션 자, 이거 봐야겠죠? 도레스가 길게 뒤쪽에 슬라탄 가기 전에 제라드! 몰라요. 제라드가 하지만 그 슈팅 균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길게 차냅니다. 한 번에 연결되는 동작들 그리고 지금 이 포메이션은 적어도 장동훈이 자기에게 맞는 옷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장동훈은 수비 쪽에 무게감을 확실히 둔 것 같습니다. 실점하지 않기 위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글쎄요, 겨울철에 입는 하와이안 셔츠 같은 잘 느낌이죠. 열었어요. 질렀다. 와, 지금은 퍼스트 터치 한 번에 의해서 골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데 네, 장동훈이 좋은 수비 보여줬고요. 몸싸움. 근데 나우드예요. 지금 움직임은 굉장히 좋네요. 나우드 역시. 피지컬적으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스쿼드 중에 선수는 나우드입니다. 그래서 중앙적 파고드는 것 나우드가 혼자 마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3명이 트라이앵글 존을 쏘기 때문에 이 패스의 각도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대편 열어줍니다. 장동훈. 네, 롱패스 활용 양 선수 굉장히 비슷하게 섞어주면서 측면 지역의 활용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크로스가 제대로 올라가는 적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측면 지역에서 집중력 한 번이 골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다시 한번 티에리 앙리입니다. 앙리가 좌측에서 다시 달려줘. 한번 에시앙 올라 짧게 에시앙이 예. 여기서 확실히 예. 네. 장동원 올레만 한데 선수는 이 A하고 D 없나 봐요. 네 키가 잠깐 빠졌다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 티에리 앙리에게 앙리 땡! 앙리이 땡! 안 때립니다. 다시 한번 앙리 중앙에서 콤파니 질라탄이 호날두입니다. 올리나요? 올렸습니다. 질라. 자. 이래서 안 올리는군요. 네. 그냥 뺄 걸 네. 놔둘 뻔했네요. 네,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완벽하면 좋겠지만 수비가 워낙 좋은 지금 상황이라서 여차하면 그냥 한번 때려보고 세컨볼 싸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0대0으로 가나요? 이 양 선수의 움직임. 각각 우측과 좌측 측면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자, 남은 시간 5분입니다. 질라탄 연결. 뒤에 가레스 베일에게. 네, 측면 쪽에는 바로바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측면을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수비 나와라 저 나와라. 질라탄이 안쪽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두 명이 그 전에 잘라줬습니다. 네, 2명 압박 수비 오면 그만큼 다른 지역에 공간 생기니까 그거 활용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강성훈. 자 드록바입니다.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달려놨죠? 호날두가 제라드 조심해야 되고. 다시 한번 뒤쪽 짧게 제라드. 호날두 짧게 올라오죠. 자. 토레스가 못 받아냅니다. 지금 받았더라도 각도가 좁았죠. 자 길게 넘어가면서 그대로 경기 0대0으로 종료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서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의 패턴, 득점 루트가 이거다. 그리고 이 선수는 안 올릴 거야. 크로스 안 올리고 드래그백 한 번 해서 공간 만들 거다.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0대0의 스코어가 홈앤어웨이로 치러지는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저희 중계진도 그렇고 시청자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답답한 그런 그렇습니다. 좀 마지막 플레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양진모 선수가 어떻게 분발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장동훈 선수가 3골을 넣으면서 이긴 바가 있기 때문에 골 득실에서는 지금 앞서고 있는 장동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십체만한 거대한 화강암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굳이 손바닥만한 조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화강암 그대로의 그 결을 살려서 뭔가 좀 그림을 만들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방금 전 경기였습니다. 장동훈과 강성훈 선수의 경기가 끝이 났고요. 자 이어지는 5번째 경기 다시 한번 양진모가 등장을 합니다. 양진모와 장동훈 선수가 다시 한번 만나는데 양진모도 변화가 있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장동훈 선수는 어차피 이긴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포백으로 좀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고요. 양진모 선수가 이제 본인 스타일로 안 하다 보니까 자신 플랜 B를 가동하게 되거든요. 경기를 어떻게 또 작전을 변경시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EP는 좀 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양진모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14시즌 스쿼드를 공격 진영에 많이 보여중인 14시즌 질라탄과 14시즌 토마스 밀러를 보여중인 이 양진모인데 좀 힘을 내서 슈퍼 파워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 장면들이 양진모에게 나오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 다음 경기는 안 봐도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동훈 선수. 글쎄요 장동훈 선수 역시 너무나 세밀한 장면은 본인에게도 해가 되거든요. 네, 고무적인 것은 뭐 전술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칭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펼칠 수 있는데 좀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양진모 선수를 상대로 공격적인 부활을 할 것인가가 주목이 됩니다. 장동훈 선수가 오늘 참가한 선수 가운데 21살로 이제 가장 어린 선수인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은 큰 플레이를 펼쳐야 할 때 약간 위축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양 선수가 준비한 포메이션 이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모와 장동훈 선수의 포메이션입니다. 자, 먼저 양진모입니다. 자, 양진모 선수는 역시 또 FC서울의 지금 감독인데 2002년도에도 최용수죠. 최용수를 전방에 놨고 드록바의 투톱 변화를 줬습니다. 역시 슈팅에 대한 마무리 이것을 좀 더 집중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요. 네, 이시아라의 독수리. 일단 뭐 최용수 선수를 일단 앞쪽으로 내미는 양진모의 선택인데요. 네, 체감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이제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뭐 독수리 최용수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헤딩골을 만들어내는 능력 굉장히 좋고요. 공구 시즌 드로그바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양진모 선수는 전방 지역에 있는 공격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앙 지역에 배치해 있는 수레 선수와 보드메 선수의 원투 패스에 의한 빌드업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술 수치에서도 여타 특별한 점이 없을 정도로
좀 원활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전개도 있고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도 모험적인 패스까지 수치를 쭉 끌어올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큐키를 활용한 빌드업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중원 싸움의 패배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경기의 패배로까지 이어지는 앞선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양지모 선수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면 뚜레와 이 보드메의 큐키를 활용한 삼각편대를 형성해서 원투 패스로 치고 나오는 좋은 패스워크를 이번 경기에서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장동훈 선수입니다. 장동훈 선수 역시 포백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역시 장동훈 하면 보드메르 선수가 딱 떠오르듯이 중원에 배치가 돼 있죠. 콤파니와 이 감베리니, 퍼디난드 굉장히 뭐랄까요, 피지컬도 좋고 수비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센터백에 놓으면서도 콤파니를 앞에 뒀다는 점, 상대의 공격적인 것을 이제 맥을 끊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공격적 형태에서는 역시 왼쪽 측면이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호나우징요의 드리블 돌파, 그리고 앙리가 자유롭게 측면과 중앙 쪽으로 이동하는 형태 될 것 같은데, 바르가스가 과연 이제 왼발을 쓰는 선수로서 오른쪽 배치, 그것은 중앙 쪽으로 팔고 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조화로움이 공격 쪽에 1차전처럼 나올지가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언급하신 그런 그림들이 바르가스 쪽에서 나오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그것을 한 번은 노리겠다는 장동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위치를 살짝 수정해 가면서 이 장동훈 선수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고 전체적인 전선 수치에서는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이 속도가 77%까지 끌어올린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동훈 선수가 되겠는데 이 77%를 120%로까지 끌어올려주는 역할은 이 아무래도 07 시즌 보드메가 되겠습니다. 네. 보드메의 컨디션이 죽어있지만 이 보드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상위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어질 것 같네요. 이번엔 크로스적인 수치까지 많이 위쪽으로 올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훈 선수 준비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 준비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장동훈 선수가 양진모에게 6천만 EP를 획득하면서 3대1 앞섰는데 이번 경기 양진모의 변화가 어떤 수치를 만들어낼지 이어지는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 양진모와 장동훈의 경기를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승점을 얻지 못한 양진모, 그리고 현재 승점 4점을 얻어냈고 이제 5점까지 획득하는 데 성공한 바로 이제 장동훈 선수가 오늘 다섯 번째 경기에서 마주쳤습니다. 네, 뭐 장동훈 선수 승리하게 되면 이제는 뭐랄까요, 확정을 짓게 되는 거죠. 네, 자 양진모의 선축으로 출발합니다. 자, 보드맹의 활용이 양 선수가 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데 수치 많이 바뀌었네요. 네, 뭐 장동훈 65%. 맞습니다. 첫 번째 경기를 치를 때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죠. 네. 자, 중앙에서 질라탄의 활발한 움직임이 공을 다시 한번 장동훈에게 선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동훈의 콤파니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드메가 공격적인 활약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패스의 브릿지 역할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자, 장동훈의 또 빠른 패스가 좀 살아나는데요. 네. 자, 마이콘이 오른쪽에 바라갔습니다. 왼발 살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로벤이 끊어주면서 밀러에게 연결. 지금 잘 열렸죠? 최영수입니다. 자, 왼쪽에 드롭바. 싸움 이겨냈어요. 자, 드롭바 마이콘의 움직임이 이게 뭔가요? 아무리 빌어놓고 오른 들어갔습니다. 체크. 자, 이 중계 제가 하면서 자책골은 처음 보는데요. 네, 정말 매끄러운 패스워크였습니다. 그리고 볼터치 이후에 매끄럽게 집어넣는 골.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 묘하게 바뀔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뭐 순위 경기라든지 온라인에서 이런 매치를 통해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소위 말해 멘탈이 부서집니다. 네, 이번 시즌 골키퍼의 첫 번째 골입니다. 자, 이런 몰라요. 장동훈은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확정을 지을 수 있었는데 양진모가 페이스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옆쪽으로 공을 흘려줍니다. 호나우지뉴. 자, 장동훈이 밀어줬습니다. 백상 콤파니. 질라탄! 바로 공을 얻어냅니다. 침착하네요. 네, 장동훈 선수 오늘의 컨디션은 이상 문 것 같습니다. 자, 장동훈은 미드필드에서 이제 패스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진모가 다 물러서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플레이를 좀 삼가해야 됩니다. 야야 뚜레와 보드메가 지금 하프라인 위쪽으로 올라와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양가 없는 패스, 횡 패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진된 패스를 못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식으로 중원 지역에 패스가 가야 되는데 커버 플레이 굉장히 좋아요, 장동훈. 또다시 여기서 한번 끊겨줬는데 최용수입니다. 드록바입니다. 뒤에서 드록바! 드록바! 골!
얻어냅니다. 양진모 선수. 가끔은 심플한 게 최고일 때가 있거든요. 이제 페이스를 찾나요, 양진모? 자, 이번에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 첫 번째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골입니다. 맞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주 화끈한 선 굵은 드리블로 상대편을 젖혀내면서 2대1로 앞서나가기 시작하는 양진모입니다. 네, 바디 페인팅도 순간적으로 대각선 바디 페인팅을 할 거라고는 장동훈 선수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방 먹었습니다. 네. 자, 에시양이 공을 잡았습니다만 약간 패스 웍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질라탄 장동훈. 도는데요. 질라탄 예, 도는데요. 뒤쪽에 질라탄! 질라탄! 쉽게 내주고 쉽게 얻어내고 있는 장동훈입니다. 11시즌 질라탄은 어려운 거 쉽게 만들어주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이걸 사실상 우측에 바르가스가 원했는데 이번에 이 바르가스가 해냈습니다. 바르가스의 왼발에는 꿀을 발라놓은 듯한 정확한 크로스가 존재하거든요. 네, 달콤한 패스에 이어서 달콤한 그 배달을 받아먹는 장면까지 2대2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크로스 직전에는 항상 박스에 있는 선수에 대한 대인 마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돌아 들어가는 질라탄을 완전히 놓치고 말았어요. 네, 자 로벤도 왼발은 꿀이 발라져 있긴 한데 가마차기 안 하나요? 그 전에 끊었습니다. 드록바입니다. 마이콘. 아무리 1대1 싸움 좋죠. 자, 힘겹게 걷어내면서 버디난드가 우측에 바르가스의 공을 배달합니다. 자, 역시나 보드메가 중앙 지역에서 볼 받아주면서 원활한 볼백을 밀어주고 있는 장동훈이죠. 원투 패스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열립니다. 바르가스 다시 한번 또 돌아요. 질라탄 아래쪽으로. 아, 좀 길게 떨어진 것. 공은 상대편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또 돌아요. 에시양입니다. 자, 보드메가 원투 패스 들어가겠죠? 아, 뚜레. 네, 지금은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2대2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양진모 선수가 자신감을 좀 찾을 수 있는 전반전 경기 내용이었고 장동훈 선수의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한번 있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점으로 끝이 난 현재지만 전반전에 대한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정말 최후의 아름다운 골이었죠? 네. 순간적으로 이제 뒤쪽으로 패스하는 방향키와 누르다 보니까 선입력이 되는 것을 미처 컨트롤하지 못했던 상황이 자책골까지 이어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훈 선수가 따라가는 이런 저력, 오늘의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양진모 선수도 드로그바 선수의 굉장히 심플한 직구를 구사하면서 동점골까지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수비까지는 좋았는데 장동훈 지금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일단은 정지를 요청했는데 선수의 뭐 교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포메이션의 변화는 뭐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생각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네. 수비 쪽에서는 사실 양진모 선수가 지금 깔끔하게 공격을 만들어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큰 실수는 최우 골키퍼 외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동훈의 07채흐는 지난 시즌을 수놓았던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좀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07채가 지키고 있던 그 자리를 14시즌 쿠르투아가 많이 메꿔 넣으면서 이제 상향도 되면 더욱더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쿠르투아가 있거든요. 2014년은 네. 역시 대하 쿠르투아의 이런 뭐 기량 발전 이런 것들을 가장 주목해 볼 만하죠. 그렇습니다. 거대한 B클럽의 앙리. 뒤쪽에 앙리드예요. 길게 넘어갔습니다. B클럽 수문장들이 뭐 여러 가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컬러들을 팀들이 얻어내고 있는데 그 중심의 선수가 이 쿠르투아인데 자, 이번에 연결된 건 어떨지. 왼쪽에 호나우지뉴다. 다시 한번 공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드맨에게. 네. 사실 이런 조율하는 능력은 장동훈 선수가 오늘 출전하는 3명의 선수 중 가장 좋은 것 같네요. 뒤에 앙리입니다. 자. 앙리가 달고 뜁니다. 뒤쪽에서 호나우지뉴 드디어 다시 한번 기회. 자, 개인기가 좋은 호나우준이기 때문에 수비 끌어내는 거 좋고요. 다시 한번 질라탄이 한번 접고 띄워줍니다. 네마냐 미디치 빠르게 그것을 걷어냅니다. 네. 그런데 양진모 선수는 중앙 지역에 지금 지원이 없다 보니까 두 명의 포워드, 스트라이커가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볼 끊기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부딪히면서 공을 중앙 지원해서 지역에서 좀처럼 앞쪽으로 못 밀어내고 있는데요. 네. 장동훈 선수의 공격과 수비할 때의 큐키 활용은 진짜 놀랍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도 끊어내는 모습이죠. 좋았습니다. 이번에 우측 열어줍니다. 바르가스. 잠시 뒤쪽으로 한 번 더 기회 찬스. 왼쪽에 호나우진입니다. 자, 콤파니 활용하면서 호나우준을 침투시키죠. 앙리는 돌죠. 앙리 중앙에 비었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한 발 빠른 커트. 양진모. 자, 중앙 지역에 있는 뭐 투레라든지 다른 선수의 지원이 와야 됩니다. 자, 매번 꾸준한 상향을 받고 있는 토마스 뮬러가 자, 최용수에게 공을 넘겼고 여기서 드록바에게 가는데요. 드록바가 일단은 자, 골라인 밖으로 나갔네요.
아무래도 양진모 선수는 공격함에 있어서 약간 긴장감이 있는 것 같고 장동훈 선수는 공격수의 투자가 많습니다. 콤파니가 끊으면 콤파니, 보드메르가 모두 공격적으로 넘어오거든요. 네. 자, 이번엔 어떨까요? 빠르게 전개합니다만 집결된 지역에서의 패스웍이 조심 못했습니다. 네, 잘 끌어내면서 지금 앙리 선수에게 공간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열리네요. 바로 그 장소 앙리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두 명 선수 앙리 좌측에서 이런 식으로 수비 2명 붙으면 중앙 쪽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보드메의 활용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는 장동훈이고요. 바르가스 왼발이죠. 다시 한번 보드메가 오른쪽을 봤습니다. 측면 잘 열었어요. 자, 돌아야 되는데 지금 질라탄이 볼 들어옵니다. 바르가스 골대! 아우 바르가스 골대! 자, 오랜만에 왼발 슈팅 바르가스 시도해봤는데요. 네. 크로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뭐 슈팅까지 한번 연결해봤던 장동훈 선수였는데요. 네. 자, 역습 찬스에서 아쉽게 끊기고 마는 양진모입니다. 이거 양진모 입장에서는 무승부도 안 좋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찬스를 씁니다. 남은 시간 한 1분 30여 초를 남겨놓고 있는 경기 시간을 앞두고 양진모가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포지션 편집을 통해서도 전환 공격이라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 만한 시간대에 접어들고 있는 양진모 선수라서 네. 분명히 뭔가 공격을 위한 전술 편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양진모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됩니다. 무승부를 거두고 다음 경기 이기더라도 승점 4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탈락이거든요. 샤나와 헐크, 호날두를 집어넣으면서 변화를 꾀합니다. 네, 그리고 포지션 편집을 통해서 최전방까지 올려놨어요. 여기서 도리어 반대편 열어줍니다. 자. 1분의 시간은 장동훈의 것이죠. 자, 이델 패스 좋은데요. 자, 체력이 좀 떨어졌는데 여기서 끊기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2대2 동점. 이렇게 되면 양진모 선수는 거의 이제 탈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동훈의 이런 플레이 정말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날이 서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맞을 정도로 어울릴 정도로 장동훈 미드필더에서의 싸움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공수의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경기 내내 90분 내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양진모라는 경험이 쌓일 대로 잘 쌓여있는 선수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2대2의 무승부 만들어냅니다. 장동훈은 결국 1승 3무로 B조 조별 풀리그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제 B그룹의 마지막 경기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모와 이제 강성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진모는 일단은 패배 이후 2패 이후 1무 2패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를 얻게 됐는데 네. 이거 썩 좋지 못한 이번 시즌이네요. 네, 강성호 선수는 사실 뭐 지금 승점 5점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뭐 양진모가 탈락이 확정이 됐거든요. 양진모는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좀 기회를 삼고 경기를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은 조금 더 강한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 토너먼트 내에서 뭔가 보여주겠다는 양진모였는데 그 수비에서 만들어지는 승리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네, 뭐 이제 수비력에도 약간의 빈틈이 많이 보여지면서 아쉬운 모습의 양진모이긴 했는데 공격적인 부분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한 모습이 경기 내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강성훈과의 오늘 본인의 마지막 경기 또 그리고 총체적인 마지막 경기에서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진모 강성훈 선수가 이번엔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긴다면은 뭐 확실히 1위가 되는 거고요.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 이제 골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역시 뭐 양진모 선수가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 강성훈 선수가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네. 경기적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진모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6번째 경기. 강성훈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분명히 획득 2피를 확실히 늘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습니다. 양진모를 빠르게 무너뜨린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어떤 포메이션을 준비해 왔을지 양 선수의 포메이션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B조 조별 풀리그의 마지막 양진모의 포메이션입니다. 역시 뭐 팀에서 가지고 있는 스쿼드 중에 이제 에이스들을 다 꺼내 들었습니다. 윌러와 로벤. 2006년 이 월드컵부터 꾸준하게 매 시즌마다 좋은 활약하는 윌러고요. 로벤의 또 측면 스피드. 지금까지 로벤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그게 없었거든요. 네. 뭔가 한번 집중력을 좀 분산시키는 데 있어서는 로벤 선수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오른발에 비해서 왼발의 값어치는 로벤이 게임 내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 양진모가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로벤 선수는
월드컵 카드 로벤을 제외하고는 스태미너에 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11시즌 로벤도 스태미너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현재 쓰고 있는 로벤은 10시즌이잖아요. 네. 이런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태미너를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시킴으로써 수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생각 양진모 선수가 하는 것은 좋은데 로벤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베와 보드맨 중원 미드필더들의 활약 수비에 대한 부담을 공격 선수들이 짊어지게 안 하게끔 하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이 경기 내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양진모가 이번 경기에서 오늘 마지막 경기에서 본인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측면 지역에 밀러와 로벤이 살게 하기 위한 투베의 보드맨의 활약 중원 지역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활동량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쓸어버리고 공을 좀 유지한 채 위쪽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양진모의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강성훈 선수입니다. 강성훈 선수의 B조 조별 풀리그 마지막 경기의 선택입니다. 예, 역시 이번에는 좀 다소 공격적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앙리 선수를 중앙에 배치를 시켰죠. 그리고 드록바, 트라오레, 이브라비치 지금 14시즌 선수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런 중에서 아무래도 14시즌 선수를 한번 사용해보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사용 안 했던 선수들을 꺼내들면서 어떻게 보면 활약상을 한번 기대하는 AS 모나코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 트라오레 선수가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네. 선수의 활약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나코 상대적인 돌풍을 더 만들어내기는 다음 챔스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트라우레의 값어치는 충분히 그 최근 경기에서 증명이 냈는데 그것들을 또 보여주겠다는 강성훈 선수고요. 3-4-3 포메이션이라는 크로스에 의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는 최적의 포메이션에는 신장 200cm가 넘는 트라우레가 최적의 선수가 될 수가 있겠죠. 네. 크라우치 선수도 16시즌 유럽클럽 대항전 크라우치 선수도 좋은 선수로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트라우레 선수도 그에 못지않은 헤딩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선수라서 이 선수를 활용하는 이 강성훈만의 색깔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최전방 빨간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3톱에 드록바와 지라탄이 사이드에 있는데 11시즌 드록바와 11시즌 지라탄 또한 사이드 쪽에 빠져서 플레이를 시킬 때에도 좋은 인공지능을 보여주는 선수라 트라우레의 머리 위에 좋은 크로스를 뿌려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수명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양진모와 강성훈 선수의 경기 끝이 났습니다. 과연 오늘 마지막 경기에서 양진모는 1승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이어지는 경기에서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B그룹의 마지막 경기 양진모와 강성훈입니다. 자, 양진모와 강성훈의 첫 번째 만남에서는 강성훈 선수가 2대1로 승리를 따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성훈 선수의 좋은 측면에서의 공략이 있었고 그런 루트를 만들어내면서 양진모를 무너뜨렸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강력할 수가 있어요. 트라우레의 머리 조심해야 됩니다. 양진모 선수. 자, 공을 뒤쪽으로 약간 쳐줬는데 83대17. 5분의 선택 안에서 지금 양진모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단추를 좀 잘못 깬 것이 문제가 아닌가. 자신이 하던 트라우레입니다. 한번 그대로 쳐봤습니다만 깃발은 진작에 올라갔습니다. 네, 호날두의 로빈스루가 살짝 늦은 상황이었었죠. 네. 짧게 빠르게 공을 연결시키면서 양진모 역시 공격 준비합니다. 바르가스 그리고 밀러가 좌측에 있는데 뺏깁니다. 베일. 네, 휘플리까지 활용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드래그 플레이 굉장히 좋죠. 각도를 만들어내는 플레이. 멋진 패스가 만들어졌습니다만 발을 쭉 뻗으면서 공을 일단은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코너킥 찬스. 가레스베이 그대로 지랑리 잡아내지 못하면서 로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펠라니도 있었었는데 이제 세모몰이라 불리는 앙리 선수에게 가면서 아쉬운 찬스였네요. 로벤이 저기서부터 뛰면은 나이를 먹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스태미나를 관리 잘해줘야 됩니다. 로벤은 잘 쓰면 진짜 좋은 선수인데 잘 사용하지 못할 때는 로벤만큼 안 좋은 선수도 드물거든요. 네. 자, 이브라비치가 빠졌을 때 라시나 티오레가 장신을 이용했죠. 베일의 멋진 헤딩. 슈팅을 막아내고 로벤입니다. 네, 로벤은 가능하면은 안 뛰어야 돼요. 자, 좋은데요. 샤! 차단당합니다. 네. 로벤은 실시간으로 늙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앙리입니다. 중앙에서 공을 끌어내면서 트라우레인데 제2의 드록바가 될 수 있는 선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발전 궤도상에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궤도를 끌어올릴지. 트라우레! 여기서 와, 저게 머리가 닿네요.
그 궤도를 확실히 타면서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다른 선수였으면 넘었을 만한 그 볼이었는데 네. 트라우레의 신장 확실히 위협적입니다. 실제로도 상체가 굉장히 긴 선수인데 이 그림상에도 상체가 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머리도 약간 헤딩을 피파 온라인 내에서 헤딩을 잘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보여 중에 있죠. 긴 약간 상- 뽀글뽀글한 머리. 그렇습니다. 긴 상체 자, 그리고 머리를 로벤. 잡고 들어오네. 오, 그래도 로벤은 뭔가 순간적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번뜩번뜩거리는 저는 플레이는 기대할 수 있어요. 자, 질라탄! 막아냅니다. 체크.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안 풀리기도 하네요, 양진모 선수. 이거 완벽한 찬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질라탄에게 욕심을 냈는데 체크의 손에 걸렸습니다. 아래는 로벤 왼발로 콤파니죠? 그 전에 막아냈던 체크. 네, 첫 번째 양 선수가 첫 번째 만났을 때 저런 식으로 헤딩골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 찬스에서는 잘 잡아내는 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을 살려서 뒤쪽으로 건네줍니다. 이쪽으로 올려줬고 밀러. 하지만 베일의 커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강성훈 선수 하면 생각나는 게 이런 개인기 활용이거든요. 네. 이 선수가 패드를 사용해서 있기도 하지만 개인기 활용이 원체 좋은 선수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런 거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차단 능력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베일입니다. 우측에 질라탄. 트라우레! 트라우레! 굉장한 헤더입니다. 골키퍼의 손을 뛰어넘는 헤딩! 자, 이 트라우레가 박스에 있기 때문에 이브라이모비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14 시즌 트라우레 상향 먹겠죠? 네, 먹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잘라내는 헤딩 좋습니다. 14시즌에 이제 포그바, 마티치, 뭐 또 하메스 로드리게스 기대되는데 네. 또 하나가 추가되네요. 자, 트라우레가 자신도 올려달라는 듯한 시위를 하는 듯한 헤더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큰 키에 비해서 체격이 마름으로 또 분류가 되어 있는 선수라서 체감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자, 로벤의 우측을 잡아냈습니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다시 한번 야야 뚜레. 아, 오늘 보드맨은 진짜 여기저기서 활약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1대0으로 강승훈의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양진모 오늘 전반적으로 그 득점과 승점을 내주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초반에 좀 공격적인 색깔을 좀 내나 싶었는데 확실히 얼리 크로스 한 방 맞고 나서 또 경기가 안 풀리는 내용이 많았죠. 네. 자, 여기서 바로 이 질라탄의 슈팅이 체에게 막힌 것. 네. 이것도 굉장히 아쉬웠고요. 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골까지 연결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양진모 선수의 멘탈적인 부분에도 흠집을 내면서 네.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찬스를 내줬고 이런 예상치 못하는 크로스에 의한 헤딩 루트 정말 오늘 강성호 선수의 이런 패드에서 나오는 다양성 제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공격 후반전입니다. 강성훈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확실히 자신감을 찾는 베일로 드리블합니다. 자, 워낙 체감 좋고 네. 베일 또 시리즈 라시나예요. 트라우레 잡고 뒤쪽으로 한번 접어냈습니다. 지금도 바로 헤딩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로 능력치가 뛰어난 트라우레인데요. 네, 타점이 워낙 높은 편이라서 저런 식으로 그냥 다 말씀해준 것처럼 헤딩까지 연결시키면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라시나 트레오레가 2m 3cm 실제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탄력도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제공권에서 엄청납니다. 그중에 상체가 1m가 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의 트라우레. 자, 벗겨냈습니다. 자, 이 드록바. 코너킥을 유도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키보드로 치면 C키를 활용한 짧은 드립을 활용을 하면서 사이드에서의 개인기를 활용 중인 강성훈 선수입니다. 라모스. 볼이 거의 발에 붙어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비를 통해서 뺏어내기 굉장히 힘들고요. 펠라이니게 연결되는 것 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야야 투레가 잡아냈습니다만 그것을 키핑하지 못합니다. 안 나갔어요. 펠라이니. 마루앙 펠라이니. 우측에서 질라탄에게. 여기서 이건 기세도 밀린 듯한 몸싸움 다 밀립니다. 네, 또 탄력이 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몸싸움도 유지가 됐고 트라우레 선수마저 저렇게 개인기를 보여줄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강성훈 선수입니다. 자, 양승모가 공을 자, 끌어올립니다. 지금 잘 봤어요. 우측에서 질라탄 중앙에 달려가는 선수 봤고 디데록바 질라탄. 양진모 계속해서 골 운이 외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패스의 질이 굉장히 높지 않죠. 부정확한 패스가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볼을 많이 내주고 있는 상황이 아쉽습니다. 디데록바 왼쪽에 질라탄에게 연결. 질라탄이 좌측을 환환하고 그대로 길게 갔습니다만 지금 덜 감겼죠. 네, 돈 감기지 못한 채 윗구문을 치고 공은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확실히 이제 키가 크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선수일수록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이 됐을 때 피파 온라인 3에서는 강력한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네, 트라우레 선수의 존재만으로도 지금은 양진모 선수의 문전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약 부상이 이루어졌는데
중앙 이번에 양진모 못 벗겼고요. 읽었습니다. 네마냐 비디치. 비디치는 약간 인공지능이 좋지 못한 편이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그만큼 선수의 컨트롤에 따라서는 최강의 수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사 시즌 더 상향되겠다는 것은 AI 측면에서 상향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입니다. 드록바입니다. 찍어줬고 머리 위에 이동하는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디치 끊어내는 거 보세요. 비디치가 전진 배치가 되면서 앞선에서 끝낸 홀딩 역할도 굉장히 좋네요. 네, 이 전반을 더 벌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뒤쪽에 길게 갑니다. 트라우레 머리로 아래서 떨궜고 자, 앞쪽으로 밀어줬고 거리가 비디치. 너무 멀어요. 패스의 거리가 너무 멀습니다. 네, 네. 또 끊기는데요. 보드메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양진모인데요. 드록바가 안쪽으로 질라탄입니다. 질라탄이 오른쪽에 이동하는 선수를 받고 아른 로벤 한번 벗겨냅니다. 스피드는 있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오른발이 약발이다 보니까 오른발로 안 올리고 있는 거 좀 아쉽고요. 로벤의 왼발 살짝 밀어줬을 때 걸렸어요. 짧은 패스도 오른발이 이상합니다. 네. 그대로 밀어내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1대0 승리 강성훈 선수. 네, 전체적으로 트라우레 활용을 하는 모습 인상 깊었던 강성훈 선수가 되겠고요. 양진모 선수는 시즌 1, 2 챔피언십에 모두 참가한 선수답지 않은 아쉬운 경기력으로 조 3위 기록하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고, 반면에 마지막 경기를 펼쳤던 강성훈 선수와 장동훈 선수는 헤드 유저로서의 장점을 10분 발휘하면서 오늘 상위 라운드에 진출하는 인상 깊은 모습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네요. 사실 몇몇 유저들은 패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장동훈 선수와 강성훈 선수가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성훈 선수와 장동훈 선수는 좌우를 가리기 힘든 경기 내용이 있었지만은 역시 강성훈 선수가 또 양진모를 꺾으면서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양진모가 탈락하면서 장동훈 선수와 강성훈 선수가 8강 진출을 확정졌습니다. B그룹 경기 그 두 명의 선수가 8강 진출을 얻어냅니다. 네, 오늘 비조 경기가 결국 모두 이렇게 맞춰졌고 8강 진출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장동 선수와 강성호 선수가 비조 1위와 2위로 8강 진출이 확정이 됐는데요. 흥미진진했던 이 경기들 전체적인 결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장동호 선수가 1승 3무 그리고 패하지 않은 7점으로 승점 6점을 얻어가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12강 비조 2위로 진출하면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성호 선수는 골 득실차 또 2위로 또 4천만 EP를 추가로 획득하게 됐는데요. 조 2위로 오른 선수는 승점 얻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강성호 선수는요, 이제 2승 2무 또 0패로 또 승점 8점을 얻어가게 됐고요. 골 득실차 2점으로 총 획득 1억 또 4천만 EP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B조에서는요, 장동훈 선수와 강성훈 선수가 또 출전하게 됐는데요. 아쉽게도 양진모 선수는 철벽 수비가 조금 쉽게 뚫리면서 탈락의 고배를 먹게 됐습니다. 이 8강에서는 추가된 EP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스쿼드를 들고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 8강에 진출한 두 선수, 손정민 리포터가 만났는데요. 잠시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파 온라인 3를 사랑하는 손정민입니다. 오늘 B조 경기를 통해서 8강에 진출한 두 명의 선수가 결정되는데요. 장동훈 선수와 강성훈 선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 장동훈 선수, 오늘 8강 1위로 진출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연습한 만큼 결과가 나와가지고 기분 좋고요. 다음에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모습 또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경기하는데 아쉬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성훈 선수와 경기에서 둘 다 무승부라서 좀 아쉬웠고요. 다음에는 이제 화끈한 공격력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8강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요. 8강에서는 재미있는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8강 2위로 진출한 강성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준비는 많이 했는데
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네, 저도 좋은 경기 잘 봤는데요. 그럼 혹시 8강에 간다면 만날 것 같은 선수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김정민 선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 김정민 선수 만날 것 같으세요? 왜 만날 것 같으세요? 그분이랑은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아, 이길 것 같으세요? 그럼 당당한 그 각오로 8강 각오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간 수비적인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 다음 경기는 좀 공격적인 모습으로 멋진 골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경기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선수 만나봤는데요. 두 선수 8강전에서도 멋진 활약 보여주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파 온라인 3를 사랑하는 손정미였습니다. 네, 8강에 오른 두 선수의 각오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장동호 선수와 강성호 선수 살짝 기쁜데도 약간 긴장을 해서 표정이 좀 굳어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다음 주 조별 풀리그 세 번째 그룹 C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천복, 정찬희, 고건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 어떤 전략으로 승부를 걸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플레이어 피파 온라인 3의 탑 1을 가립니다. EA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지아스 챔피언십 2015.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